자, 친구들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끊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현자 타임이었어요. 다시 선생님은 옛날부터 작년에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작년부터 선생님이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런 강의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재밌게 그냥 어떤 컨텐츠로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하고 웃고 떠들고 헛소리도 좀 많이 하고 하면서 하면 참 수업이 참 재밌거든. 선생님 참 수업이 재밌어요.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수업하고 싶어가지고 막 방학 때는 막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이딴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현자 타임이야.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어떡하니? 너희들은 또 공부는 해야 되고 또 너희들 시험도 봐야 되고 그잖아. 선생님이 하기 싫다고 학생이 있는데 수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속상하네요. 너희들 좀 한 3-4명이라도 앉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속상하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그럼 독립협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890년대 근대 국가로 개혁하는 과정 1890년대를 배우고 있고요. 그 1890년대 제일 먼저 배웠던 거 1. 동학농민운동 배웠어요. 농민들이 근대화의 요구를 너무너무 원했다라는 거, 그리고 농민들이 그 역사의 주체로 떠오른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2번 정부 중심의 근대 개혁들 좀 알아봤습니다.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그리고 광무개혁까지 다 정부 중심의 개혁들이잖아요. 근데 3번에서 뭘 알아볼 거냐면 독립협회, 바로 시민단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중심으로 무언가를 개혁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식이, 시민들의 정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근대국가를 이룩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은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정서가, 시민사회, 시민들의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쌤 깜짝 놀랐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수영장에 미국 놈들 개들처럼 모여가지고 수영하고 있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 상황에 그 미국인들은 국가가 위기지 내가 위기냐 이러면서 마스크 보고 마스크 쓰면 답답해 이러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민들의 의식들을 따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좀 더 굉장히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또 엉뚱한 소리 했네 진짜. 독립협회는 그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시민들의 의식들을 키운 가장 대표적인 단체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건?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냐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집단 양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만든 사람들 이야기해볼게요. 이완용 들어봤죠? 윤치호 들어봤을 겁니다. 이승만, 그리고 안경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완용은 대표적인 친일파죠. 이 이완용은요, 이때 친일파 라기보다는 이완용은 굉장히 똑똑한 관리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과거에 오르기 급제하기로 하고요. 승진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그때 좀 많이 앞장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친일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완용을 친일파의 대표 인물로 보는데요. 이때부터 이완용이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서재필, 이완용, 그리고 이승만. 이승만도 나중에 우리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이승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좀 여유가 있었으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좀 신진 관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교단체였어요. 여기에 나중에 안창호라든지 김구라든지 평민들도, 이제 평민 백성들도 여기에 가입하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때는 양반 젊은 엘리트 집단들을 중심으로 한 사교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개모임이었다. 너희 카톡방에 보면 너희 친한 친구들끼리 방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간파천 이후에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이권을 침탈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서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가 점점 시민단체, 그리고
국권 회복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서재필은요, 갑신정변 때의 급진개혁파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러니까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미국에서 세균학 박사, 박테리아 박사를 얻어요. 박사학위를 얻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뭐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의 핵심 정신은 이러합니다. 너는 뭐 안 적어도 돼. 뭐야? 안 적어도 되는데, 충국 애국, 충군 애국, 그리고 민권 쟁취, 그리고 자주 독립, 그리고 마지막 군권 회복, 뭐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다. 이 충군, 임금에 충성하고 애국한다. 그리고 백성들의 백성들의 권리를 다시 쟁취하겠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독립하겠다. 물론 이때 독립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때 일제강점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본어 독립은 아닙니다. 일단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 독립신문이 순 한글로 적혀있는 첫 번째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적혀있는 최초 신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한글로 신문을 썼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신문을 우리가 나중에 뭐 신문에 관해서 배우겠지만 대부분이 한문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신문을 씁니다. 아니면은 그 한글이랑 한문이랑 섞어가지고 혼용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독립신문은요, 순 한글 신문이야.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이야. 왜 그랬을까? 그래, 민권을 살리기 위해서, 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도,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계몽시켰던 신문, 독립신문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 한번 아세요. 그리고 계몽, 계몽이 뭐냐 하면 눈을 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뜨게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거죠.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또 독립문을 건설합니다. 지금 독립문역이 있죠. 지하철역으로 건립이라고 우리 교과서 나와 있나 봐요. 지금 독립문이 뭐 이렇게 우리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독립문이 원래는요, 영은문이라는 문이었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독립문 자리에 원래 영은문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모양 비슷하게. 근데 영은문이 뭐냐 하면, 청나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만든 문이었대요. 근데 영은문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자, 그리고 독립문뿐만 아니라 독립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백성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독립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뭐 교육하기도 하고 뭐 모임 장소도 갖고 했답니다. 근데 이 독립관이 원래는 모화관이라는 거였대요. 근데 이 모화관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고 청나라의 사신을 대접하는 연회장이었답니다. 근데 이 모화관의 건물에다가 독립관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백성들의 지금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리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엘리트 집단으로 시작한 이 독립협회가 시민들의 단체가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요,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나라의 소국으로 지금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된 주권을 취해보자 하는 내용인 거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서재필이 급진개혁파 인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친일적인 느낌도 있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니다. 만민공동회. 다시
만민공동회.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너무 선생님 심심해. 너희들이 그 랜선으로 따라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이 나지.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뭐냐 하면 이름부터 막 느껴지나요? 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10,000명만 모였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 그래서 민중 집회를 여는 것을 우리는 만민공동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집회야, 집회.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야.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집회, 그러니까 촛불 시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집회를 그냥 뭐 촛불 만들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와,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 만민공동회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집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토론 연설입니다. 야, 그러니까 똑똑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백성이 나와가지고 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토론의 장이 열리는 거야, 여기서. 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백성들이 뭐 하나로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 일치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고 어떠한 이렇게 정부에 대고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거부하는 쾌거를 우리 만민공동회가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조차 요구 철폐. 좀 말이 어렵죠.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야. 이 조차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 저령도는 뭐냐 하면 부산에 너희들 영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저령도에서 옛날에는 말을 키웠나 봐요. 그래서 부산의 영도에서 키운 말이 굉장히 빨랐대. 그래서 얼마나 빨랐냐, 이거 구라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데 말이 얼마나 빨랐냐면은 자신의 그림자도 못 따라올 정도로 말이 빨리 달렸다는 거야. 그림자를 끊고 달리는 말, 저령도. 그런 말이 크는 섬, 저령도. 부산의 영도랍니다. 영도. 우리 3학년 친구들 우리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쉽죠. 우리 반 어떤 친구는 수학여행 가는 브이로그를 막 유튜브로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했는데 아무튼 저령도를 빌려달라고 러시아가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조금 돈 주고 우리나라 영토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왕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허가해 주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허가해 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백성들이 만민공동회에서 이건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막 이렇게 시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폐. 정부가 그렇게 못 해주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폐했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런데 만민공동회 말고 야, 진짜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독립협회가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관민공동회. 다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공동회는 공동회인데 여기는 만민이고 여기는 관민입니다. 관민은 뭘까요? 관과 민이 함께입니다. 이 관자는요, 관리와 백성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백성들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 너희들도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해봐라. 너희들의 생각을 들어봐. 우리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할 것은 좀 반영해라 하면서 관민공동회가 처음으로 1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대단합니다. 노비 백정 출신의 노비 아니죠.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저는 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정 출신이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과 민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늘을 가려주고 있는 천막을 보십시오. 하나의 장대로, 하나의 기둥으로는 이 천막을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두 개의 기둥으로 천막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라 하면 조선시대에 노비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직업군의 계층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백정이 사람들의 관리들 앞에, 그러니까 과거급제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는 거야. 시민들의 의식들이 굉장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민 공동회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6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헌의 6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헌의 6조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의회 정치야. 대단하지? 의회 정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얘들아, 의회가 뭐니?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결정들을 했다니까? 이때는요, 이미 광무제, 그러니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여서 우리는 이제 황제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어.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우리도 국회의원 뽑읍시다. 그래서 그 국회를 중추원이라고 합시다. 이 중추원에서 관리들 중에 25명을 뽑고 백성들 중에 25명을 뽑읍시다. 그래서 이 50명이 정치를 해나갑시다. 얘들아, 이거는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입헌군주정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왕은 있지만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고 헌법과 법이, 국민의 대표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제도로 바꾸어 보자라는 것을 결의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중추원의 대표를, 그러니까 중추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을 뽑기 위한 투표도 실시될 뻔했습니다. 고종이 허가했다니까. 관리들이 고종한테 이야기했겠지. 광무제님, 저 폐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독립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회 정치는 황제를 폐위하려는 게 아니라 황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황제는 그대로 있고 우리들이 의회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고종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했다니까요. 근데 투표가 있기 하루 전날 밤 고종에게 발신자 없는 편지가 하나 전송됩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 독립협회의 인물들이 황제 폐하를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화정이 뭡니까?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화정이잖아. 우리나라 왕이 없잖아. 대통령이 있잖아. 국민을 뽑으면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독립협회가 말은 의회 정치지만 황제 폐하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종이 귀가 또 얇아. 그래! 그러면서 바로 이거 투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해산 명령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들의 모함으로 고종이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독립협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게 1898년이었다. 이런 속상한 말인 거지요. 자, 그러면서 강제 해산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수 없었을 것 같나요? 선생님은 조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근대화란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타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서라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 중학교에서는 경제사가 좀 빠져있어서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자본주의가 싹 틀 수 있는 씨앗들이
자본주의가 꿈틀할 수 있는 씨앗들이 있었다니까. 신분제는 진짜 가보개혁 때 없어졌고요. 자, 시간이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험이 코앞이어가지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사실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선생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일단 시험 진도는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까지 어디까지 나갈지 잘 모르겠어. 최대한 빨리 빼보긴 할 텐데 나가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아무튼 좀 확정되면은 그때 영상으로 아니면 또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안녕!